반갑습니다. 화인커톡 라이브 12번째 얘기,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이 책을 쓰신 한성준 변호사를 오늘 섭외해봤습니다. 자,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접대 문화, 그렇죠, 그다음에 접대 문화. 선물 문화, 네. 그다음에 뭐 곧 있을 뭐 각종 동창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끊임없이 지금 뭐 질의가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 변호사께서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 이 책.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저는 세대가 조금 늙은 세대이긴 한데 옛날에 전유성 씨가 네. 뭐죠? 하루 일주일만 배우면 전유성만큼 인터넷 한다.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랬었어요. 혹시 그거에 모티브를 받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지은 이유는 이것도 알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조금 알아두자 하는 음. 취지에서 한번 정해봤는데 네. 예,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렇군요. 주로 어떤 호응이 좋아요? 지금 주위에서 이 책 보고 시원시원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제 굿모닝에 아침 뉴스 할 때 보도했던 내용이에요. 네. 제가 이 기사 읽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이제 이종석 님이 제 머리 숱이 부럽다고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한. 자,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생화를 돈을 주고 사면 부정청탁에 해당이 된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부정청탁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조화도 사면 안 되고요. 생화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꽃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면 된다. 종이로. 네. 그래갖고 그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씨가 이제 곧 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네요. 네. 이것만 알면 된다 종이접기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 책 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 네. 스승의 날 생화를 선물하면은 그게 부정청탁이다. 맞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들고.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종이를 굉장히 비싼 종이를 접어서 네. 선물하는 학생과 네. 굉장히 그냥 뭐 카네이션 한 2,000원짜리 뭐 선물하는 학생과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금품의 가액을 보면은 종이가 훨씬 비싼다 해도 지금 그렇죠. 권익위 해설에 따르면은 종이로 한 사람 처벌 안 받고 그다음에 뭐 생활을 하면은 처벌 받고 이렇게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다. 좀 약간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김준영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겸임 교수를 하고 계신가 봐요. 사업을 네. 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김영란법이 어지러우니 그런 겸임 교수를 관두면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교수만- 교수의 직책으로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저 꽃집 하는데 난감하네요. 김자영 님이 꽃집을 하신대요. 근데 그러면 진짜 이런 분들은 꽃집을 하면 사실 스승의 날, 어버이날은 괜찮겠네요. 아버지한테 생활을 사준다고? 친족 간에는 괜찮습니다. 사촌? 친족 간에는. 예. 사촌까지. 8촌까지. 8촌까지 괜찮아요? 8촌까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점심 메뉴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저 접시도 같이 주시겠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29,800원짜리 메뉴입니다. 근사하죠? 자, 여기 그 한남동 모처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한 열흘 전부터 이 메뉴가 등장을 했습니다. 29,800원. 29,800원인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근사해요. 푸짐하네요. 배고프죠? 이게 몇 인분인가요? 이게 2인분이에요, 2인분. 2인분? 네, 2인분인데 이 정도. 근데 여기서 맥주 한 잔만 먹으면 넘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집에서 언론인임을 입증하는 기자증을 보여주면 예. 맥주 한 잔은 무료로 준답니다. 그렇군요. 기자증 보여주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저는 돈 내고 먹으면 되니까. 누가 사줄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메뉴도 등장하고 또 카네이션도 스승의 날 돈 주면 안 되고 이런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책을 쓰시면서 가장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예. 그 지금 관련 있는 카네이션이랑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뭐
학부형 엄마들이 네. 이제 모아가지고 뭐 기프트콘이라든가 아니면 커피 몇 잔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권익위원회가 해설을 어떻게 냈냐면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그것도 350 이내라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면이 많다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정윤님께서 내용 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무슨 내용을 설명한다는 건가요? 아 변호사님 마이크가 좀 멀다고 하니까 잘 안 들리네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이제? 예, 들리시나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대리기사들, 대리기사님들과 골프장 캐디들이 란파라치라고 하는 이른바 포상금 2억 원을 노리고 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할게요. 여기서 하는 질문이 있는데 알았어요. 우리 여기 우리 기자님께서 우리 담당 CP께서 뭐라 그러시네. 목소리가 안 들어간다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람파레치 제도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시행 단계니까 뭐 각가지 뭐 고쳐는 그렇겠지만은 곧 정착이 될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양산될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람파라치들이 무조건 신고하면은 돈 보고 신고하면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무고죄. 예, 이 무고죄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뭐 신고하거나 그러면은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무고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원들이 막 이렇게 람파라치 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아까 말씀하셨던 캐디한테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얻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캐디도 같이 이제 뭐 잘못하면은 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캐디는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와서 누가 접대하는 골프를 쳤어요. 근데 그 정보를 캐디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람파라치가 와서 포상금을 받으면 반반 나눌 테니 나한테 정보를 다오. 그래서 정보 팔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캐디는 아무런 죄에 저촉이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뭐 정보를 줬다가는 자칫하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골프를 쳤고 뭐 얼마나치 치고 누구랑 쳤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캐디가 그냥 함부로 누설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님들 그리고 캐디님들께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람파라치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걸려들 수 있는 거. 이제 지금 요새 저한테 상담 뭐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그 좀 많아진 상담건이 뭐냐면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각종 이제 모임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연말에 이제 동창회라든가 그런 모임에서 뭐 일상적으로 그냥 어디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3만 원이 넘기 마련이죠. 뭐 술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3, 50 넘어가니까 위반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김영란법에서는 예외로 보는 사유들을 9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8가지 아니에요? 8가지인데 외부 강의 등 사례금까지 하면 9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9가지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창 같은 모임에서의 어떤 내부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그 공직자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뭐 공직자도 있고 왜 동창회 모임에는 뭐 공무원도 있고 그냥 일반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김영란법에서도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두 개가 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내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경우예요. 근데 내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그냥 소규모 단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뭐 사실 뭐 회비 관리자도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막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만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예. 계속 왜 대답 안 해주냐고 해서 예. 프리랜서도 예. 방송국이나 언론사 또는 학교에 재직하는 프리랜서도 영란법에 적용되나요? 적용- 지금 여기 지정윤님께서 지정윤님 네. 적용 안 됩니다. 안 돼요?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는 적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 직원의 그 고용 관계에 있어야 돼요. 네. 언론사와의 고용 계약이 있어야 되고 고용 오. 관계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네. 프리랜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제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여기 맞은편에 있는 프리랜서들께서 굉장히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저기 김영란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라 그랬더니 전부 다 음식 맛있겠네요. 뭐 야외에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우리가 역시 이 황인코톡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비주얼 방송인 것 같아요. 네, 한 변호사님과 제가 오늘 이제 비주얼이 먹히는 것 같아요. 저희 비주얼도 있지만 아까 음식물의 비주얼이 또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런 또 제가- 예능적인 멘트를 제가 아까 이 음식물 보니까 이게 29,800원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 예. 본인의 책을 좀 이렇게 더 아,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의 집 음식을 그렇게 홍보를 해주고 배고파서 그러네요. 제가. 저희가 지금 배가 무지 고파요.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좀 드세요. 드시면서 얘기하시고. 자, 그리고 김영란법 지금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법을 어기고 하던 짓을 계속 할라치면은 한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돈 내고 먹고 누가 주는 거 안 받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교직원이나 언론인, 공직자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법이어서 나랑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위에서 이제 학부형들이 많잖아요. 네. 학부형들은 공직자가 아니지만은 다 선생님들하고 상대해야 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도 하는데 다 이 법에 어떻게 보면은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금품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이 법을 어느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이고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내가 그 적용되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렇죠. 나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이 예. 적용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 예. 5만 원짜리 밥을 사줬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걸 얻어 먹었어요. 예. 그러면 저만 걸리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걸려요? 아,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걸리는 걸리죠. 거죠. 예.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온 국민이 해당되는 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 유한나님 여기 어디냐고요? 한남동입니다. 한남동 할리 데이비슨 매장 그 근처에 있는 웨이베터라는 레스토랑이에요. 네. 개그맨 황현희 씨도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황현희 씨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김솔진 님도 시청 중이시고. 자, 그러면 자,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요 책을 한 달 반 만에 쓰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쓰신 것 중에 내가 궁금한 게 네. 요게 시행령도 아직 안 나왔어요. 김영란법이. 네, 그렇죠. 시행령도 아직 안 나오는데 시행령은 나왔습니다. 아직 세부 사항 조항들이 아직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게. 아닙니다. 네. 다 모를 수는 있죠. 네. 근데 시행령이 아직 지금- 그 사례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법령은 나와 있고요. 네. 이제 판례들은 아직 그러니까 전혀 그래. 안 나와 있는 네, 거예요. 제가 법원의 죄송합니다. 판단이. 예. 판례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성급하게 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적용 내용 중에는 네. 좀 이제 완화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예, 예. 더 강화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사례를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네. 사례라는 거는 법의 적용이잖아요. 네. 법에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맞다, 뭐 그러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법원의 판례가 쌓여야지만 그렇군요. 예,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기 김자영님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모르고 비싼 줄 모르고 밥을 먹었대요. 아 비싼 걸 모르고 보냈는데 받는 분이 돌려보내면. 예. 그러니까 비싼 건지 모르고 보냈어요. 모르고 보냈다. 네, 모르고. 근데 신기하네요. 예. 그럴 수도 예, 뭐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하면 그런 그럴 경우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뭐냐면 누가 나한테 준 선물을 네. 다시 재활용했을 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이게 수도 얼마인지 모르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리고 있네요. 예전에 제가 받은 사과를 네. 인척계 친척한테 보내드렸는데 네. 그 안에 나이트 상무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라이트 상무 명함이. 네, 예. 나이트 상무 명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적이 그건 있어요. 원래 그 저기 뭐 형님이 좀 가지셔야 됐었는데 그거 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보내요. 그러니까 선물 재활용할 땐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조심. 가격을 또 모르거든. 가격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명함이 들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저기에 돈 봉투가 들어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왜 큰일 나면 아까울 뻔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내 그거 건데. 가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내 건데. 그런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모르고 비싼 걸 보냈다. 근데 이게 저촉이 된다. 네. 받는 분은 돌려보냈으니까 처벌 안 받습니다. 보낸 사람은. 보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김자영 씨. 근데 어. 예, 그런 건 있어요. 형법 이론인데 네. 모르고 하면은 이게 뭐 고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의가 아니라서 그거는 충분히 변호인이 이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변호가 그것도 가능하죠.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나요? 아닌가요? 뭐 그런 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 그렇군요. 완벽하게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개그맨 황현희 씨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한 변호사님이 여자친구 있으시냐고. 아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별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지만 아, 그래요? 있습니다. 예. 10년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10년 넘었어요? 10년.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나 인터넷 방송해 막 이러면서. 인터넷 방송하는데 아까 보라고 그랬는데 보고 있니? 아, 예. 자, 공개적으로. 저는 이 김영란법에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영란법 사문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문화 되려면은 이게 처벌 규정이 없어야 돼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사문화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온갖 처벌 규정,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사문화될 여지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이 질문을 이렇게 잠시만요. 얘기. 예. 자, 그리고 또 김영란법이 예. 지금 이게 법 조항 중에 조금 완화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요.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감사의 뜻으로. 뜻으로 뭐 복분자라도 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가격으로 칠 수 없는 집에서 담근 술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금품의 가액을 지금 산정하기가 정말 곤란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제재 규정이 지금 가액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어떤 거는 형사처벌될 수 있고 어떤 건 과태료. 이거 금품 가액 산정 못하는 경우는 지금 법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지각생입니다. 여기 우리 화인코톡의 미녀 진행자 손재원 손재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원래 이렇게 젠틀하신가요? 원래 젠틀한 분이에요. 왜 늦었어요? 녹화가 늦게 끝나가지고요. 지금 주요 진행자가 늦어서 지금 원래 한 아니, 저 다 100명 들어와야 되는데 손재원 씨가 없어갖고 지금 20몇 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의 소중함을 아시겠죠? 아니 오면서 저 다 보면서 왔거든요. 운전하면서. 근데 궁금한 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뭐 커피를 사준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기자들한테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격하게 보면은 권익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법조인의 시각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네. 권익위원회가 도입을 했는데 사실 법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은 100만 원 이하면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은 그쪽으로 가야지 이걸 막 확대 해석하면은 조금 너무 다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많아지는. 그렇죠. 예,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한턱을 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한턱을 낸다고 다 불러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다 샀어요. 네. 근데 나도 몰랐는데 그 사이에 기자가 껴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아셔도 크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예외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사모십이라는 예외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모임에 대해서 뭐 예외 규정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가장 애매모호한 거, 사회 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굉장히 우연히 네. 또 그 친구가 저의 일을 뭐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부탁한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직무 관련성이 뭐 아까 저기 형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판례도 뭐 예전에 뭐 형법 관련해서 있지만은 이 법 관련해 가지고 직무 관련성은 아직 확립된 개념이 오케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주고 네. 안 받아 먹고 근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돼. 메마르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점이어서 그래서 이제 완화될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그게 궁금했고 이분이 또 하나 물어보셨어요. 이분이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 지정유님이 5명이 고기를 먹고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소고기 드셨나? 그리고 영란법에 걸릴까봐 그냥 3만 원만 내고 왔다. 네. 아, 이 사람. 이분. 거봐. 그러니까 5명이서 20만 원 먹었으면 나누기 5 하면은 4만 원을 내야 되는데 3만 원만 낸 거야. 이게 350 얘기를 생각을 하신 거죠. 지정님. 이거 어떻게 돼? 그 약간 이상한데 하여튼 이 사안을 보면은 20만 원이 5명이서 먹어서 20만 원 나왔으면 4만 원이잖아요. 한 명당 뭐 받은 게. 근데 3만 원 냈다. 그러면 만 원 얻어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게 얻어먹은 거 되는 네. 거죠. 만 원. 만 원만 얻어 먹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30이니까 만 원 얻어먹는 건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네. 아,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근데 350이라도 이게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350 그 금액만 맞으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지만 너무 되는 어려워. 거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일반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사교. 사교. 이미 친한 사람이다. 이미 친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350 이내면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근데 친하지 않지만 친해지고 싶다. 나랑? 친해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그거를 막자는 게 이 법의 취지기도 해서 근데 그러면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퍽퍽해지죠. 예. 네, 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그러니까 뭐 각자 먹는 거죠. 각자 더치페이를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저쪽에서 백성문 변호사가 또 형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양욱 하셨죠? 저기 양욱 위원님 우리 그 군사 전문가 양욱 위원님도 들어오시고 요 책이요 지금 한성준 변호사가 썼지만 백성문 변호사 이름이 같이 들어 있어요. 공조죠. 네. 공저 누가 더 많이 공저 썼나요? 누가 더 많이 썼어요? 저희는 아주 정확하게 3분의 1씩 썼습니다. 제가 아는데 백성문 변호사를 네. 방송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네. 절대 글 쓸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요. 그 다 새벽에 쓰시더라고요. 아니래 새벽에 술 먹고 있어 이 방송, 사람. 새벽 방송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모함은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명예훼손? 명예훼손. 자 지금 얘기가 조금 산란해졌는데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만 알면 김영란법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그러니까 이것만의 핵심이 뭔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부정청탁 조항은 그렇게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법에서 워낙 자세하게 하고 있어서 문제는 금품수수 쪽이에요. 금품수수인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원칙과 외해가 있다. 네. 원칙은 뭐냐? 100만 원 넘으면은 형사처벌.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된다. 근데 이 처벌에서 예외가 아까 350 말씀드린 거 그러는 거와 사회상규라든가 간단하게 이런 거. 말하라 했더니 왜 이렇게 자, 복잡하게 말해? 원칙. 아니 간단하게 말하라고 간단하게. 원칙과 예외가 내가 있다. 이해를 못하면 네.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 간단 알겠습니다. 짧게. 야, 아니 그럼- 변호사가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이 법에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그거 요약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더치페이를 해라. 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가 더치페이를 해라. 그러면 김영란법이랑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예,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다음에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내가 받아야 돼서는 안 되고 청탁도 받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이라는 거는 은연중에 은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예, 은밀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청탁 받는지도 모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다 거절을 하셔야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자 네. 하나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 내지는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국민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앞서서 이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의에 의해서 했는데 악의적인 사람이 신고를 해서 네. 란파라치에 의해 범죄자가 됐다. 네. 이렇게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람파라치가 무조건 신고한다고 해서 음. 그 람파라치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는 이제 조금 정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란파라치들을 신고하는 파라치를 또 만들면 되겠네. 그렇잖아. 저 사람 좀 습관적으로 쟤는 신고한다. 쟤는 개인 정보 네. 개인 정보도 유출이다. 유출시키고 여기저기 악의적으로 무고 혐의를 적용시키는 아주 암적인 존재다. 네. 저놈 새끼들 하면서 내가 란파라치를 잡는 란파라치를 만드는 거지. 람파라치. 네. 네, 그거 학원 한번 차려 보시면은 제가 볼때 잘 안 될 것 지금 같아요. 놀리는 거지. 지금 놀리는 거지 지금. 아니, 좀 흥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해서. 아니 원래
이게 악화가 양화를 또 구축한다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을 때 또 나쁜 놈들을 잡는 또 그렇죠. 덜 나쁜 놈들이 생긴다. 아니 착한 놈들이 생기는 거지.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솔직히 없죠.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람파라치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람파라치가 문제가 돼가지고 엄청 많다며 지금 숫자가. 많아요. 양성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양이 돼야 된다. 네. 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김주영님이 물어보시는데 황 기자님들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그 중에 친구 중 한 명이 홍보 대행사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간단해요. 아까 말씀하신 제 1원칙 예. 더치페이 하면 되는 거야. 하셔야 돼요. 저요 실제로요. 요 집에서 엊그저께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진짜 꽤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사람은 4명이었는데 그 술값의 3분의 1을 딱 내고 나왔어요. 3분의 1 더 드실 것 같아요. 원래 4분의 1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많이 3분의 드셨어요? 취해서 취해서 5만 원짜리를 내가 5천 원짜리를 그러니까 이런 주사는 앞으로 좋습니다. 취해서 내가 내 돈 거 그치. 먹은 거 내고 나오겠다. 그치. 이런 습관, 이런 아주 훌륭하신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스갯소리를 하나 봤는데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사겨라 이런 거 있던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사랑해라. 그게 옛날에 벤츠 여검사. 벤츠요 감사. 이 선물 뇌물을 주고도 예.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법원이 맞아요. 판결을 내렸어요. 앞에서 우리 CP님이 너무 어이없다는데 지금. 아니 어이없는 거 아니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둘이 아니 그 스타일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밥을 사줘. 후배가 사는 건 후배가 사면 안 돼. 상관없잖아요. 그것도 뭐 안 되지, 안 돼. 후배가 사면 안 돼. 네가 나한테 밥을 사고 선배가 후배 사주는 거예요? 상관이 사는 건 괜찮아요. 격려 목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격려 잘 목적. 부탁드립니다. 격려하셔야 돼요, 근데. 격려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괜찮아요. 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군요. 저는 반대입니다. 난 반대세. 자, 알겠습니다. 진짜 그건 아니에요. 우린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거 네. 커밍아웃 하는 거 그거는 처벌을 받을 때 어떤 이런 예, 참고 사항이 안 돼요? 참고사항 충분히 됩니다. 그쵸. 예. 연인 사이에 선물을 한다. 네.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뭐 적용 대상이다. 학생이 교수님한테 줬어. 여학생이. 예. 우리 저 좀 이번 학기 잘 봐주세요. 그리고 양주 한 병을 갖다 드렸어. 예. 근데 누가 신고를 해서 람파라치에 신고를 해서 걸렸어. 예. 근데 갑자기 처벌받기 싫었어.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님을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건 짝사랑. 짝사랑이면 안 되죠. 짝사랑은 또 안 돼? 같이 이렇게 사교가 이제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럴 때는. 예. 그러니까 직무 그래. 관련성이 부정되려면은 야, 짝사랑도 슬픈데. 짝사랑 안 돼요. 짝사랑도 슬픈데 영란법에까지 걸려? 예. 너무 잔인한 거 예. 아니야? 짝사랑하면 안 돼요. 너무 짝사랑하지 각박해진 것 마시라. 예. 법에 감성이 없네요. 그래. 그래. 법은 원래 감성이 감성이 없습니다. 없네요. 감성이 없어요. 자, 법에는 감성이 없지만 우리는 감성과 본능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기 뭐 질문들 많이 여기 육순원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사시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영란법 적용돼. 조윤수님도 들어오셨는데 조윤수님 너무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능에 충실해서 영란법이고 뭐고 예. 치우고 넌 늦게 왔으니까 뭐 네가 정리 좀 해. 멘트 근사하게. 그냥 먹은 건 자기가 냅시다. 끝. 잠깐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 음식을 시켰어요. 예. 요거를 더치페이를 하지 않고 여기서 방송을 위해서 제작비로 만약에 냈어요. 예. 방송 제작을 위해서 산 거다. 그리고 방송하러 가면은 식당 주인분들이 그냥 막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죠. 이제. 서비스 안 됩니다. 서비스 안 돼? 서비스도 안 됩니다. 그러면 스키다시 같은 거 어떻게 돼? 스키다시는 근데 원래 좀 싸잖아요. 응. 비싼 거 말씀하시는. 근데 스키다시를 비싼 거 주는 사람도 있어. 찬. 안 돼. 그 밑반찬. 엄밀히 말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안 돼. 예, 예, 자 안 그러면 이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우리 CP께서 예. 이 제작비라고 그러면서 사주신 거야. 예. 근데 변호사님이랑 저랑 이걸 먹었어요. 예. 저는 괜찮죠. 제작이니까. 저도 괜찮지. 이 CP가 우리 선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선배님 좀 뵙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 오늘 돈 내실 분이에요. 돈 내실 분 여기. 알겠습니다. 저기 김성준 변호사님 멋지다고요? 여기 한성준 한성준 변호사님입니다. 조윤수 씨. 자, 법은 음식을 넘을 수 없다. 이은연님께서 명언을 마무리 멘트를 해주셨어요. 자, 법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 사랑을 넘진 못합니다. 김영란법도 사랑하는 사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능과 사랑에 충실하면서 이 오늘 12번째 황인코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스타들을 찾아가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뭐 걸그룹이 준비돼 있다고 얘기도 들리고요. 걸그룹인데 왜 네가 좋아해? 걸그룹입니다. 멤버로 어떻게? 아 멤버로. 멤버로 영입을 한다고요? 너를? 사람이 모르는. 잘못하면 부정한 이런 거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어요. 부정한 정tak이 될 수 있군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무리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먹는 거는 뭐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PD 맘대로 뭐 찍든 말든. 자, 그럼 맛있게 드시고. 자, 이 책 벌써 뭐 2판 인쇄 들어갔다고? 원래 우리 그렇잖아. 자, 2판 책 많이 나시고 인쇄 나오시면 예. 밥 한번 사시고. 예. 그거 29,000원짜리. 예, 2만 9천. 9,000원. 여기 오면 되겠네요. 여기 오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와서 맥주 난 서비스 한 잔 주니까 여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황인코톡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이렇게 귀엽게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나중에 우리 뉴스에 한번 패널로 예. 네, 좋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서. 예, 공부 더 해야 되겠네요. 먹겠습니다 이제. 고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 여기다가.